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추세를 보면 61선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올라오는데 그 근처 돌파하고 나면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보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가면은 빠지고, 이게 이제 패턴은 하락한 거에 60% 만회하고 반등하고,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61선 돌파와 안착까지는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경로를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 어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거에 대략적으로 한 30-40% 정도 되는 지점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올라간 거에 반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30에서 40% 정도 되는 위치. 그러니까 위치 지수로 치면 한 2630에서 40포인트 정도? 예, 그 정도 선이 이제 지선으로 바뀌느냐, 그렇게 되고 빠른 시점에 61선 안착이 되느냐, 이 부분이 6월에 이제 강세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제 2700 언저리가 고점이 되느냐,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지표들이 좀 불안정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10년물 국채금리가 2.9% 이상까지 또 올라갔고, 사실 차트로 보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51선 타고 축축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고, 여기에 이제 또 달러 인덱스도 오늘 또 제법 올라갔잖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갔는데,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신흥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다시 돌파했거든요.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채금리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이거 51선 깨고 내려가면 다시 튕겨 올라가는 형태가 자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확실하게 1250원 이하에서 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환율 조정의 마무리가 되고 다시 올라가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2600 밑을 볼지, 아니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600 342 지지선이 되고 다시 이제 매물 소화하고 다시 올라갈지, 이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줬던 뉴스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제 양적 긴축 시작이 되면서 코스피가 초반부터 좀 고전을 했다라는 거를 뉴스로도 알 수 있죠. 오늘 대차대표 축소 이런 뉴스 되게 많았고요. 외신 이런 데 보면 오늘 뉴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대차대표하고 JP모건의 다이먼 발언. JP모건 다이먼으로 검색해 보세요. 뉴스 엄청나게 뜹니다, 오늘.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라는 발언. JP모건의, 이 사람 영향력 되게 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을 이후부터 경기 침체 또 오는 건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 지금 더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장이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국제유가 움직임인데, 저는 이 뉴스를 자꾸 의식하거든요.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관계가 풀리면 어떤 게 좋으냐면, 지금 러시아 때문에 원유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우디에서 좀 생산량을 늘려주면 이것 때문에라도 국제유가가 좀 안정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외신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 G7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지금 사우디 방문이 실행될 것 같다, 이제 정통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 G7 회담 때 가면서 이제 사우디를 갔다 오는 길이든 가는 길이든 이제 방문해서, 만약에 이제 관계가 개선된다라면 여기서 이제 증산을 하고 국제유가가 잡히는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사우디 관련된 뉴스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러시아의 어떤 부족분을 사우디가 채운다, 이 뉴스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했는데, 향후에 요 재료가 주식시장에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요건 좀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양시장 팔았고, 이제 선물은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해지를 하게 됐든 뭐가 됐든 선물을 좀 팔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가 나오고, 근데 오늘 만기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결이 안 증가하지 않았고, 대부분 다 감소해서 매수 청산 쪽에 가깝긴 한데, 어쨌든 또 풋옵션은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제 좀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빠진 건 기관 때문이잖아요. 금융투자가 오늘 되게 많이 팔았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금융투자는 곧 매도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틀 동안 한 1조 2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누적된 거 감안해 본다라면 한 5, 6천억 정도 더 나오면 또 이제 또 바뀔 것 같아서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 조금 넘어가면 또 매수로 바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사이클에서는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시장이 좀 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보면 대차 대조표가 첫 번째 이슈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이먼 회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려면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되면 대차 대조표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또 긴축을 되게 빨리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제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국제유가죠.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15달러가 기존의 박스권 95, 115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하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느냐. 요 구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우디 이게 시황상 되게 중요하니까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지난주에 매수로 돌아섰고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매도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량 매도는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매도해봐야 1,000억 안쪽 이쪽으로 매도가 나오면 금융투자 매수 사이클에 또 지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안 판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지 되는데 이게 다만 이제 곧 만기일이 동시 만기일이 얼마 안 남아서 한 일주일은 이렇게 수급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어쨌든 대량 매도는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로봇주들이 오늘 삼성 M&A 관련된 이슈로 좀 강행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금융, 건설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오늘 좀 밀렸죠. 그러니까 D램 가격 하락이 이게 이슈가 돼서 초반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 것도 또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동차, 전차 분단, 석유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 줘야 이제 시장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차트 하나 보면 이제 미국이 연속 하락, 그러니까 그러니까 7주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했던 과거의 사례들, 그때 이후에 어떤 주식시장 경로를 좀 보여주는 LPR 리서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다 15% 정도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8주, 7주, 8주, 7주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이제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이렇게 되는데 3개월 후에 대략적으로 한 6%, 그다음에 6개월 후에는 7.2%, 1년 후에는 22% 이제 대체로 올라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좀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지금 2001년도 사례 이게 IT 버블 터질 때 그때는 조금 뭐 예후가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그 외에는 뭐 대체로 좀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그랬죠. 버블이 터지는 거냐, 뭐 경기 침체냐 이거에 따라서 조정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버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좀 시장이 조금 저점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대차 대조표 국제유가 요 추이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좀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